사랑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이라 TV. 안녕하세요. 낸시랭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갖고 얘기를 나누는 레터스 투 모이라 시간입니다. 언니,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오늘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분이 가까운 사이나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조언도 들어보고 싶다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 매우 소중한 사연이네요. 또. 매우 소중한 사연인데 또 좀 아픈 사연이기도 한데, 이분이 20대 때부터 이제 생리불순과 함께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20대 때? 어릴 때.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경구피임을 계속 복용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아이를 갖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판정을 받으신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항상 이제 이게 걸림돌이 돼서 이제 최근에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는 미래도 꿈꿔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의 그러한 불임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불임은 아예 아이를 못 갖는다면 이거는 아이를 갖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내가 볼 땐 난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난임을 이유로 결국 또 헤어지게 되신 거지. 이 이유 때문에 헤어지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기준도 다 다르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한테는 너무 큰 고민이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어. 근데 원래 이런 것은 본인한테 마치 병은 아닌데 나한테 신체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그치, 그게 트라우마 같이 작동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살짝 뭐 전혀 그렇지 않아도 혼자 그냥 위축되고 뭐 이런 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남들이 몰라도 일단은. 근데 예를 들면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남동생? 여동생. 언니 나 바로 밑에 여동생. 어. 우리 제부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예 둘이 합의를 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알아. 그러니까 그런 부부도 있고, 요즘은 사실 애 안 낳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애 없이 소위 딩크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긴 지도 한참 됐잖아, 사실. 맞아. 그러니까 그랬을 정도로 애 없이 사는 부부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이분은 계속 이제 아이를 원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원하는 남성분들을 만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근데 요새 진짜 애 안 낳고 연애 하듯이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남성분들도 많던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 그냥 저는 우리 사연자분이 여기에 있어서 위축되지 말고 그런 아이에 대한 이런 거에 크게 없는 남성분을 사귀셔야지. 그치. 크게 연연하지 않는. 어.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내가 잘 아는 어떤 동생은 이렇게 난임의 판정을 받았어. 실제로 실제로 있었어. 이 사연자분 같이? 난임의 판정을 받았고, 자기는 이제 애를 낳을 수도 없다, 없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그걸 고백을 한 거지.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 상관없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어이없이 애 둘 낳고 잘 살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산부인과 검진에서 나오는 그 결과도 그러니까 100%는 아닌 거잖아요. 그치. 왜냐면 이거는 그치. 사실 또 불임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불임이지만, 이거는 아이를 갖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아예 안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진짜 양쪽 모두 문제가 없는데도 그럼. 애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그 부분이 요새 엄청 많습니다, 사연자님. 나도 아는 동생이 있는데 부부인데 30대 초반이야. 둘이 2살 차이나. 되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매일매일 밤 열심히?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뭐 좋아서 사랑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둘 다 신체 멀쩡하고 건강한데.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동생이 뭐까지 했냐면 계속 그 막 주사 맞아가면서 아, 그게 계란 되게, 촉진 뭐 알아요. 이런 거. 되게 되게 고통스럽다고 고통스럽대. 그래. 술도 못 마시고 뭐 그치. 하면서 그걸 계속 맞으면서 했는데 그거가 벌써 3번이나 실패한 건 거야. 근데 이번에 뭐 한 번 실패하면 또 바로 이렇게 못 한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 건강한 젊은 남녀들도 부부인데도 그치. 그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요새 그리고 현대인의 또 문제이기도 오히려 해. 그 애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그냥 포기했는데 또 갑자기 생길 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거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그럴수록 또 뭔가가 더 안 되지. 내 몸이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게 물론 아이를 같이 부부가 키우고 이쁘게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건 맞지만 요즘은 이제 뭐 불가항력적으로든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든 이렇게 애를 갖지 않고도 또 둘이서 이쁘게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그리고 나는 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자 나이가 또 들면은 불안하잖아. 점점. 그러니까 맞아. 이분은 이제 30대 초반에 그런 진단을 받으셔서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가임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지. 있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이제 나도 4학년을 이제 돌입을 했고 애를 가지고 싶기는 한데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진짜 가질 수 있을까 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솔직한 얘기. 맞아. 근데 그래서 또 그러니까 애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드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남자랑 이렇게 결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도 이 남자가 애를 너무 원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치. 지금 우리 지선이 본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연자님. 애를 너무 원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애를 또 원하지 않으면 또 나는 애를 가지고 싶은데. 그치. 또 좀 슬플 것 같고. 그러면 또 좀 그럴 것 같고 참 그 양가 감정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돼. 나도. 그래서 사연자님 저는 종교가 크리스찬인데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진짜 그거는 진짜 누군가 저 하늘에서 그래요. 신이 뭔가 이렇게 작동하게 해주는 것 같지. 아무리 내가 아까 말한 신체 건강한 그 그치. 남녀 부부도 노력해도 안 매일매일 되고. 해도 안 되고 뭐 의사의 그런 병원에 뭐 의료정을 빌려서 하도 안 되고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냥 되는 거 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의 뜻 또는 이건 자연의 그냥 섭리인 것 같아. 선민 것도. 그렇지. 그리고 불임과 관련된 또 재밌는 판례가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혼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였어요. 불임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근데 성적 불능 있잖아요.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그치. 근데 불임은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 판례가 그래요. 오, 멋지다. 당연한 거긴 한데 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전통적으로 뭐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그냥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도 뭐 아이를 이렇게 낳고 키우는 게 결혼의 그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되게 멋있다. 사연자님, 저희의 이 수다가 그리고 또 판례까지도 나오고 또 지선이의 솔직한 마음과 또 언니의 동생 얘기나 제가 아는 동생들 얘기나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요. 그건 있는 것 같아. 남자 쪽에서 너무 아이를 원하면 그거는 그 관계는 시작 안 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서로 만약에 그런 뜻이 좀 이렇게 맞는 분을 만나셔가지고 예쁜 사랑을 나누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생각. 남자분들은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여자가 좋으면 아이를 낳고 그러는 건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않나요? 동의. 대체적으로 다는 아는데 그렇게 막 꼭 나는 애를 꼭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거보다 이 여자를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면 일단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마음을 주시기 전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왜냐면 여자는 마음 한 번 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기가 마음을 접거나 또는 그 이유 때문에 무언가 잘 안 됐을 때는 또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고 의견을 물어보고 상대방 남자한테 또 그러면 그거에서 좋겠어요. 서로 간에 뜻이 통하신다면 그런 분과 예쁜 사랑을 나누시면 뭐 사실 이렇게 나님은 정말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아주 친해지기 전에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보단 상대방 남자가 그치, 의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신은 있는지. 아니 애를 꼭 갖고 살고 싶냐 아니냐 요것만 알면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지. 내 그치? 상태를 얘기해. 아니 그건 그의 아니고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컨디션을. 애 없어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괜찮은지. 사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맞네. 나는 꼭 애가 있어야겠어 그러면 이제 마음 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꾸는 결혼이든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될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자, 사연자분한테 저희의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레터스도 모이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